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98번째는 장요샤의 암살을 했다가 실패한 중공 총사령관의 의문사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 최근 중국 군부 전역에서 최고위층 장성들의 이딴 숙청으로 인민해방군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인민해방군을 뒤흔드는 초강력 대지진급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최연소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의문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총살설, 피격설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사로 남았던 장요샤의 모스크바 방문 잠적설 기억나시죠? 저도 1월 25년 11월 30일이죠.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87번째로 방송드렸었던 방어한 장요샤의 모스크바 실종설 그리고 차이치 실종설 이걸 함께 방송했었는데 당시를 다시 되돌아가 보면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11월 20일 러시아의 요청으로 장요샤가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동했다. 이런 간단한 한 120여 자로 짧게 보도가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중공의 관영 언론 통신사 신화사 인민일보 중앙 TV 여기에서는 일절 장요샤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서 보도가 없었죠. 장요샤는 이번이 4번째 방문이었는데 2023년 11월이나 19년 9월, 17년 12월 이 3차례 방문할 때마다 신화사나 인민일보 등이 보도를 했는데 11월 20일 날은 왜 보도가 없었나 의문이었죠. 이로 인해서 장요샤가 푸틴 구금설, 귀국 후의 체포설, 혹은 실종설, 정상 근무설 등등 각종 의혹이 당시에 난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정상 근무설이 유력하다. 11월 27일 국방부에서 암시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기억나시죠? 결국 장요샤는 11월 28일 중공의 중앙정치국 회의에 시진핑과 함께 참석해서 실종설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 4번의 비공개 장요샤 암살 공작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비공식 공개된 것만 4차례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장요샤의 상사였던 전 중앙군사의 제1부주석 쉬치량이죠. 2025년 6월 2일 현장에서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이런 사살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중앙군사의 정치공작부 주임인 냐오화 상장이 암살 실패한 뒤에 그의 오른팔이었던 정치공작부의 상무부주임 허홍진이 현장에서 자살했다. 실제로는 이제 총격전 역시 피살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세 번째는 중앙군사의 제2부주석 허웨이둥 상장 같은 경우에는 장요샤 암살 준비를 하던 중에 오히려 거꾸로 장요샤에게 발각돼서 체포되어 숙청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10월 21일 중공의 공안부장 왕샤오홍이 장요샤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고,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북경시 공안국 부국장 동리진이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최연소 공군 총사령관 의문사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전하겠습니다. 장요샤를 암살했다가 실패했을까요? 창딩초라고 하는 창딩초 공군 총사령관. 2025년 10월 23일 사중전의 폐막 이후에 공군 3인방이 참적을 했습니다. 총사령관인 창딩초,
넘버 2인 정치위원 고후자오, 넘버 3인 부사령관 유창장이 이들인데요. 2025년 12월 11일 58세의 최연소 현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창딩초가 1967년생인데요. 구류조사 중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런 내용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딩초 사망 비공식에는 비공식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근경색 사망설이고요, 하나는 장유샤에게 체포 과정 중에 피격된 총살설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돌고 있습니다. 장유샤가 방러한 다음에 귀국할 때 이 기회를 노린 암살 계획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진핑의 지시를 받은 중공의 서열사위 중앙서기처 제1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인 차이치의 이 딜레마가 있는데, 시진핑이 계속해서 호위무사 차이치에게 장유샤 암살 지시를 내렸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4번의 암살 실패가 있었죠. 그런데 리커창 암살에는 성공하면서 장유샤는 왜 못하냐, 뭐 이런 질책도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차이치의 경우에는 중앙판공청 소속 중앙경위국 임원을 리커창 전 총리의 호위 수행 배치로 인해서 암살이 쉬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장유샤의 경우는 다르죠. 호위 인력 모두가 전원 무장한, 게다가 최정예로 선발된 특수부대로 암살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장유샤가 방러 귀국할 때 당시에 관례대로 모스크바 신장 위구르에 도착한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신장 위구르까지 온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다시 북경으로 비행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 경로는 사실은 후진타오가 방러했을 때도 그렇게 했었었고, 혹은 후진타오가 장쩌민의 중국 내 암살 위협이 있었을 때도 주로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장유샤가 탄 비행기가 신장 위구르 상공으로 진입하면 이번에는 공군 전투기가 환영하는 것처럼 출격을 했다가 비행기를 피격해서 암살시키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유샤는 차이치의 이러한 암살 계획 정보를 군 정보망을 통해서 탐지를 한 뒤에 모스크바에서 바로 우회해서 북경으로 귀국을 했고, 이 암살 계획 증거를 확보한 뒤에 장유샤가 공군사령관 창딩초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충격전이 발생했고, 이 창딩초가 이 과정에서 피살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황적 증거로 보면 공군의 최고 지휘부 3인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숙청이 됐죠. 이 공군 총사령관 창딩초, 넘버 2인 정치위원 고후자오, 넘버 3인 부사령관 유창장이 한꺼번에 숙청된 것도 바로 공군 전체가 장유샤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던 그 후유증이라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최근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지만, 그 중에서 끊임없는 숙청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뭐 처음에는 시진핑에게 숙청당하고 지금은 장유샤에게 숙청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목숨으로 전락한 인민해방군의 장성들, 6회 공군 로켓군의 4대 군종도 그렇고 5대 전구 소속도 그렇고, 게다가 가장 핵심인 중앙군사위의 각 부서들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2025년 12월 22일이 되어서야 25년에 첫 상장 진급식을 했고, 이것도 겨우 2명만 승진이 됐습니다.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인민해방군이 올해 2026년에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성근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